안녕하세요. 제질복부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이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실무자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던 스타일들을 확인해서 생각을 해본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로는 무작정 공부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로는 단계별 공부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고, 세 번째로는 수동식 공부형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게 어떤 정형화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제가 대강 정리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무작정 공부형은 제가 특징을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특징 1, 준비 단계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준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웹해킹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할게요. 우리 그 정보보안을 입문하는데 이 웹해킹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코드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웹 서비스로 많은 기업들이 운영 중이고 이것만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 웹해킹을 많이 추천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입문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웹해킹을 이제 공부를 하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무작정 공부형이 있고 단계별 공부형이 있고 세 명이 있는 거죠. 수동식 공부형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웹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무작정 공부형은 준비 단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IT에 대해서 초짜여도 그냥 일단 입문하는 거죠. 웹해킹 사이트 문제들 보고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딱 보고 들어와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고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검색을 해가지고 되도록 정보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크립트나 코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요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립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코드 같은 게 나오는데 코드를 전혀 읽을 줄 모르겠죠. 왜냐면은 준비 단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다 찾습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그때그때 찾아서 여기 뭐가 나오면 찾고 문제가 나오면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특징. 그리고 특징 2번. 검색 실력이 나날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 나날이 는다. 저는 요거를 두 번째 특징으로 뽑고 싶어요. 왜냐면은 단계별 공부형이나 수동식 공부형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웹 해킹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웹 해킹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 공부형 같은 경우는 웹이 뭔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웹이 뭔지 공부를 해요. 웹은 이런 것이고 웹 언어에는 뭐가 있고 이 웹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문법이 있고 이 웹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문법이 있고 서버도 구축해보고 뭐 요거를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단계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코드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은 무슨 코드이구나. 아, 이것은 무슨 코드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 공부형은 검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검색 능력을 따지자면 뭐 특징이 보다면 뭐 검색 실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없지만 검색 실력이 나날이 는다. 얘네에 비해서. 그럼 수동식 공부형은 뭐냐? 수동식 공부형.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강의로 형태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뽑고 싶어요. 이건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정보보안 쪽 관련된 그 공부를 가리키는 뭐 기관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동식으로 공부하는 형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공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삽질해서 얻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나서 저도 작년에 2018년도에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엄청나게는 아니고 한 5일 받았죠. 네, 5일 받았는데 별로 남는 거는 없는데 얘도 이제 특징이 좋은 게 있습니다. 얘는 일단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특징 1, 빠르게 공부 가능. 그리고 두 번 특징 2는 뭐냐 검색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다 알려주니까 완벽한 실습 환경에
하지만 그렇지만 특징 3는 남는 게 없다. 예,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하고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시간에 비례해서는 남는 게 있죠. 근데 여기 위에서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는 그 크기를 따지자면 여기는 얘네들은 한 100% 중에 한 90%를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20-30%밖에 내 걸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복습과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 말고 자율적인 형태의 공부 프로젝트가 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특징 3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장시간 삽질하는 케이스예요. 이거를 보통 못 버텨서 무작정 공부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제일 많은 이유는 이거죠. 무엇이든지 주어지면 장시간 삽질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게 실무랑도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취업하신 분들 계시겠죠.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에요. 그럼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부를 했던 것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해주고 시키면 정말 좋은 회사고, 강의를 안 시키고 그냥 무작정 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이런 형태의 업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직장인이 되면은 꼭 요거는 꼭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하게 되니까 사실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히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이라든지 많이 막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무지무지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 삽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장점이라고 따지자면은 무엇이든지 소화를 해내서 무엇이든지 소화를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요게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단점은 요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물론 예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해킹을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형태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되게 훌륭한 강사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왜냐면은 자기도 특이하게 이제 공부 많이 익혔으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아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뭔가 보고서 같은 거 써와라 그러면 보고서는 되게 횡하고 뭐 갑자기 뭐 되게 설명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지만 단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단계별 공부형. 그래서 하나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배웠던 건데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리고 특징 2로는 기초가 탄탄하다. 특징 3은 배웠던 지식이 많아서 연계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좀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정보반을 입문했을 때의 공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C 언어부터 공부를 하고 그리고 C API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C 소켓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저는 막 이런 식으로 재밌게 했거든요. 사실 이게 공부하는데 한 2달 걸렸을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하드하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자바 공부하고 근데 이게 가끔 땡땡 학원에 가면은 요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따로 공부하고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으로 공부를 옮겼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뭔가 이제 새로운 부분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까 웹을 했으니까 웹을 하라고 한다. 그럼 웹을 공부할 때 그냥 요것만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웹을 한번 구축을 해봐요. 구축을 저는 실제로 다 해봅니다.
다 해보고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요거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내가 웹 해킹이라고 해서 웹 해킹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거에 대한 베이스 지식을 좀 습득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것까지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검색 실력이 나날이 는다라고 써 있는데 아까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검색이 그냥 보통이에요. 왜냐면 검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책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강의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보통 이제 웬만하면은 검색을 하지 않죠. 예, 왜냐면은 다 내용이 웬만큼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많이 하게 되면은 검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거랑 동급으로 되긴 하는데 굳이 나누자면 무작정 공부형이 검색을 더 많이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검색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검색을 무지 많이 하긴 하지만 여기랑 여기는 약간의 어떤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점은 기초가 탄탄해가지고 멘붕이 일단 쉽게 안 온다는 거. 네. 얘는 이제 멘붕이 와도 버티는 거고 얘는 멘붕이 일단 오지 않아요. 잘 안 옴. 왜냐면 기초가 다 있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처음 접하는 것. 예. 쉽게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처음이야. 근데 내가 여기 베이스 기술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쉽게 멘붕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삽질의 장기화가 힘듭니다. 왜냐면 삽질을 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삽질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아요. 이거 한 사람들은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삽질을 오랫동안 하는 걸 즐기거든요. 막 재밌대요. 예, 막 잘 안 풀려도 재밌대요. 근데 저는 재미없거든요. 예,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스타일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이 차라리 오래 걸리더라도 삽질을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분에 뭔가 취약점이 있겠는지를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네. 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위에 단계 이 두 가지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거의 수준이 비슷해져요. 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과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왜 같아질 수밖에 없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계속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계속 검색을 하니까 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던 게 점점 메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쪽에 그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막 갖다가 돌 던지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쌓이는 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돌이 쌓이면은 기초가 이제 판판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똥 모양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단계별 공부형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부의 그 과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요거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너도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반대합니다. 뭐 요거든 어쨌든 저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눴지만은 어떤 이제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스타일일 수 있어요. 수동식 공부형인데 빠르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이제 강의형을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공부할 때 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떤 뭐 훈련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뭐 3개월 또는 뭐 12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많은 지식을 막 쑤셔넣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남는 게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0% 남거든요.
위에 거처럼 공부를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좀 안 됩니다. 어떤 삽질이나 어떤 검색이 거의 필요가 없고 거의 주는 거 위주로, 그리고 명령어 치고 계속 그런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반면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 습득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아직 시간이 매우 절약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혼자 지식을 갈고 닦는 습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배웠던 것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배운 거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결국에 회사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왜냐면 이제 우리는 실제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최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단계별 공부형이나 수동식 공부형으로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요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실시간으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격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좀 습득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고 배우지 않은 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를 좀 열심히 하면서 사실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딱 했지만 사람으로 나눈 건 아니고요. 이제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뭘 공부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인이 되면은 1번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방식 모두 동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취업하면은 하던 일만 계속해야 되는 직무들이 있어요. 반복 업무 같은 경우는 3번에서 끝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1번, 2번을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1번, 2번 형태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지 못하고 3번에서 끝나버리는 반복 업무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그 시대에 도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또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공부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세 가지 공부 유형, 무작정 공부형, 단계별 공부형, 수동식 공부형, 이 세 가지가 어떤 다르다라기 뭐 어떤 틀렸다 맞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초기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고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고 블록체인 그리고 무작정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리된 내용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제가 얘기하는 다양한 공부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본인 스타일이 뭔지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작정 공부하는 형이다 그러면은 진짜 검색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건 장시간 삽질하면은 언젠가 결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단계가 2단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천천히 쌓아가는 형태라서 지금 당장은 내 해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여러 가지를 단계별로 공부를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왜냐면 베이스 지식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프로그래밍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간이 많아야지 얘네는 성공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동식 공부형.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이거 보통 취업형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있는 그 공부 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1번, 2번을 무작정 하기보다는 이 수동식 공부형을 할 때, 강의 형태로 공부를 하실 때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내 여기서도 배웠고 여기서도 배웠으니까 한번 짬뽕도 시켜보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